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화관 의자에 앉아본 게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 2019년까지만 해도 영화관은 우리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1순위였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손잡고 팝콘을 사 먹던 북적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그 거대했던 제국이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 로비에 가보셨습니까? 팝콘 냄새 대신 썰렁한 한기만 감돕니다. 매표소 직원은 키오스크로 대체된 지 오래고 그나마 있는 관객들도 듬성듬성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넷플릭스 때문 아니야? 표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공간의 종말입니다. 한때 우리를 웃고 울렸던 그 거대한 스크린의 제국이 왜 갑자기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을까요?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충격적인 경제적, 심리적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 2026년 현재 영화관이 박물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8가지 결정적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텅 빈 객석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 잠깐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있어요. 놓치기 싫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일단 팩트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감성적인 추억팔이는 잠시 접어두고 잔인한 숫자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극장 산업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피눈물 그 자체입니다. 2013년부터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한 중소형 극장의 무려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상권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제 영화 한 편 보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을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앞 슬리퍼 신고 나가던 그 영화관들이 모조리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문화 사막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화 관람은 일상이 아니라 큰맘 먹고 떠나야 하는 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행보입니다.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공룡 기업들조차 더 이상 영화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멀쩡하던 상영관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뭘 채우고 있는지 아세요? 클라이밍 센터, 실내 골프장, 심지어 공유 오피스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영화를 포기하고 공간 임대업자로 돌아서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상상해 가십니까? 스크린이 걸려있던 자리에 암벽 등반 홀드가 박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돌아올 줄 알았던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60% 수준에서 딱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영화관에 간다는 습관 자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영화 티켓 가격 보고 무슨 생각 드십니까? 2026년 현재 주말 프라임 타임 티켓 값은 2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에 팝콘 세트 하나 사고 영화관까지 가는 교통비나 주차비 합치면 커플 둘이서 영화 한 편 보는데 6에서 7만 원이 깨집니다. 6만 원이면요, 요즘 웬만한 쌓인 가족 일주일 치장을 볼 수도 있는 돈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달랑 2시간 앉아있는 대가로 치르기엔 너무 가혹한 금액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 즉 가격 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7만 원이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OTT 세계를 1년 내내 구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고사양 콘솔 게임이나 VR 게임 타이틀 하나를 사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영화가 내 7만 원과 귀한 주말 3시간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영화들은 가차없이 버림받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시간 때우러 영화나 볼까 하는 문화는 멸종했습니다. 확실한 재미가 보장되지 않으면 10원도 쓰지 않겠다는 이 냉철한 가성비의 논리가 영화관을 옥죄고 있습니다. 결국 어중간한 평작들은 개봉 첫 주 만에 박스오피스에서 처참하게 삭제당하고 극장은 파리만 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술이 영화관의 심장을 찔렀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 2024년에 애플 비전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다들 저 비싼 물안경을 누가 쓰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급형 XR 기기들이 스마트폰처럼 흔해지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굳이 냄새나는 지하철 타고 팝콘 부스러기 굴러다니는 극장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방 소파에 누워서 기기 하나만 뒤집었으면 내 눈앞에 1000인치짜리 초대형 스크린이 펼쳐지는데 누가 그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집이 곧 아이맥스고 내 방이 곧 돌비 시네마가 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광크라고 하죠. 영화 볼 때 옆에서 핸드폰 불빛 번쩍거리고 바스락거리고 뒷자리에서 발로 차는 그 짜증나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해방된다는 게 큽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완벽한 몰입. 이게 기술이 준 선물입니다. 화질은 또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나 VR 디스플레이 화질이 낡은 극장 영상기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예전엔 집에서 보면 그 맛이 안 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극장이 더 어둡고 흐려서 못 보겠다는 불평이 팩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은 영화관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 즉 압도적인 스크린 경험마저 집안으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기술에 의한 일방적인 암살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가 완전히 고장 나버렸습니다. 1분짜리 쇼츠, 릴스, 틱톡 같은 쇼폼 콘텐츠에 중독된 호모 쇼폼쿠스들에게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는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극장에 앉아있는 관객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영화 상영 중인데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불빛이 여기저기서 반짝입니다. 집중력이 바닥난 겁니다. 집에서는 재미없는 장면이 나오면 1.5배속으로 돌리거나 10초 스킵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극장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강제로 정속 주행을 해야 하는 그 통제된 환경을 현대인들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닌 감금으로 느낍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약 콘텐츠의 유행입니다. 요즘 누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까? 유튜브에서 결말 포함 15분 요약 영상을 보고는 아, 나 그 영화 봤어 라고 퉁칩니다. 영화가 주는 서사나 감동, 감독의 의도 같은 과정은 필요 없고 오로지 결말이 뭐냐는 정보만 빼먹으면 그만이라는 효율성 만능주의가 극장행을 맡고 있습니다. 도파민 자판기처럼 즉각적인 자극만 찾는 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명작이 나와도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관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긴 호흡의 예술을 즐기는 능력을 영영 상실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이유는 극장업계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로 홀드백의 소멸입니다. 홀드백이 뭡니까? 극장에서 개봉하고 나서 TV나 OTT로 풀리기까지 걸리는 유예 기간을 말하죠. 예전에는 이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됐습니다. 그러니 남들 다 보는데 나만 안 볼 수 없지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극장에 달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극장 개봉과 동시에 VOD가 풀리는 제로데이가 판을 치고 화제작이라도 2주만 지나면 넷플릭스 메인 화면에 신규 등록 딱지가 붙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관객들은 더 이상 이 영화 극장에서 꼭 봐야 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죠. 이거 언제 OTT에 풀려? 이 한마디가 극장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극장이 가졌던 희소성과 독점권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공짜나 다름없이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예매 전쟁을 치를 이유가 사라진 거죠. 여기에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진화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예전 캠코더 버전이 아닙니다. OTT에 풀리자마자 4K 초고화질 소스가 불법 공유 사이트에 쫙 깔립니다. 이 암적인 존재들이 극장의 수익성을 갉아먹다 못해 뼈까지 녹이고 있는 게 지금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6번째는 영화 시장 내부의 문제입니다. 소위 중박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한국 영화의 힘은 관객 수 300만에서 500만 정도를 동원하는 탄탄한 허리라인, 즉 웰메이드 드라마나 스릴러 장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장가에는 딱 2종류의 영화만 살아남습니다. 1000만 관객을 찍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거나 아니면 관객 수 5만 명도 안 되는 예술 영화거나 중간이 없습니다. 제작비 100억, 200억 들인 어중간한 상업 영화들은 손익분기점 근처도 못 가고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러시안 룰렛 수준의 도박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강력한 한방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블 유니버스가 무너진 이후 2026년까지도 전 세계를 열광시킬 새로운 메가 IP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맨날 보던 속편, 리메이크, 지겨운 프랜차이즈의 관객들은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죠. 반면 생성형 AI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 헐리우드 자본 없이도
방구석 천재들이 AI로 만든 초저예산 고퀄리티 영화들이 유튜브와 OTT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굳이 수천억 들여서 찍을 필요가 있어? 라는 의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극장용 대작 영화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볼 게 없으니 안 가고 안 가니 투자가 끊기는 악순환의 늪, 그게 지금 영화판의 현주소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바로 단절입니다. 과거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썸 타는 남녀가 손 한번 잡아보려 눈치 게임을 하던 설렘의 공간이었고, 친구들끼리 끝나고 맥주 한잔하며 수다를 떨기 위한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연애? 결혼? 다 사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비혼 문화와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데이트의 성지였던 영화관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굳이 남들 시선 의식하며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는 극장에 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취향의 파편화입니다. 옛날엔 학교나 회사 가면 다 똑같은 드라마, 똑같은 영화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제 그거 봤어?로 대화가 시작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각자의 취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나는 SF를 보는데 내 친구는 먹방을 봅니다. 서로 보는 게 다르니 대화가 안 되고 공감대가 없으니 같이 영화 보러 갈 명분도 없습니다. 영화관은 이제 대중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 아이돌이 나오는 영화를 보며 야광봉을 흔드는 싱어롱 상영회나 애니메이션 덕후들만 모이는 대관 행사 때만 반짝 매진되는 그들만의 리그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중문화의 상징이었던 영화가 이제는 철저히 마이너한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린 슬픈 자화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영화관들은 어떻게 발버둥치고 있을까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들의 생존 전략은 처절하다 못해 잔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알던 서민의 영화관은 없습니다. 살아남은 극장들은 철저하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테마파크화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보는 건 집에서도 다 하니까 극장에 와야만 할 수 있는 체험을 팝니다. 의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물이 튀는 4DX. 정면뿐만 아니라 양옆 벽면까지 스크린으로 채우는 스크린X 같은 특수관만이 유일하게 수익을 냅니다. 영화를 감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타러 가듯 자극을 소비하러 가는 곳이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한 고급화입니다. 이게 진짜 뼈아픈 현실인데요. 일반관은 다 없애고 전 좌석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같은 리클라이너로 바꿉니다. 호텔 셰프가 만든 식사를 서빙해주고 와인까지 줍니다. 대신 티켓값은 한 장에 5만 원, 10만 원을 부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거 영화관은 몇천 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장 평등한 오락거리였지만 이제는 특별한 날 큰 돈을 쓸 수 있는 계층만이 향유하는 오페라 하우스 모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영화관도 못 가는 세상, 문화생활에서도 계급이 나뉘는 씁쓸한 미래가 2026년 극장가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영화관이 박물관이 되어가는 8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기술의 발전, 경제의 논리, 변해버린 사회상,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영화관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산업이 망했다는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공감의 공간이 우리 도시에서 영영 사라지고 있다는 부고장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극장안, 수백 명의 타인과 함께 숨죽이며 스크린을 바라보던 그 묘한 긴장감, 클라이맥스에서 다 같이 터뜨리던 탄성,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느껴지던 그 몽롱한 여운.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개인화를 선물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대가로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던 마법 같은 순간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가 그저 당연한 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되돌리고 싶은 낭만인가요?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영화관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프리미엄 공간으로라도 살아남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역사책 속 유물로 사라져도 상관없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추억이 완전히 잊히기 전에 말이죠. 이상 이슈가 와씨였습니다.